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브로커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정읍 출렁다리 공사에서 애초에 선정됐던 교량 건설업체가 돌연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석연찮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브로커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정읍 구절초 공원 출렁다리 공사. 알고 보니 다리를 짓기로 한 공사업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1차 심의를 통해 한 업체가 선정됐는데 돌연 탈락하고 문제의 현 업체로 바뀐 겁니다. 실적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에서 선정이 됐다 나중에 탈락이 된 건가요? 네. 1차 심의에 참여한 5개 업체 모두가 가짜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자 계약은 취소됐는데 이상하게도 역시 허위 실적을 낸 B 업체가 재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허위 실적을 문제 삼아 탈락시켜놓고 마찬가지로 실적을 부풀린 게 적발된 업체가 공사를 따낸 겁니다. 실제 B 업체가 자랑한 경북 포항 사무실과 공장은 가정집과 야적지였고 본사라고 소개한 전남 나주 사무실도 가짜였습니다. 비어있는데요? 건축한 때부터 지금까지 비어있어요. 나간 적이 없어요. 정읍 씨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브로커가 개입해 꾸민 일이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문제 실적이 막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거죠. 그게 브로커의 힘이죠. 업체, 브로커, 공무원과 시의원 간 수상한 돈의 흐름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석연찮은 계약 과정이 새롭게 드러나며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팔복동의 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도 수사를 받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택지 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더 이상 의혹이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듯 배수진도 쳤습니다. 전주시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전라북도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자신도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을 수사해서 명백하게 의혹을 밝히는 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폐기물을 태우는 게 문제인데 전주시가 발전시설을 막겠다는 건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며 주말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폐기물 소각장 시설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계속적으로 그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 대책안이 정확하게 나온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업체와의 법적 다툼은 전주시의 변론 제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선고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긴 했지만 주민 카페에 전주시를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단 사람이 전주시 고위 간부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전주시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도내 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산 장려금처럼 인구 늘리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는 한 해 1,300쌍가량입니다. 익산시는 익산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에게 200만 원씩 5년 동안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첫 해에 780쌍에게 16억 원을 지급하지만 해마다 수당 지급 대상자가 늘어 5년 뒤에는 3,800쌍에 72억 원을 지급합니다. 젊은 층이 결혼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만 소요될 뿐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해마다 20억 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신혼부부 수당 역시 재정적 부담만 줄 뿐이라는 겁니다. 신혼수당 예산을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게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방면으로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현금 지원으로는 인구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혼수당을 담은 익산시의 개정 조례안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달이면 고준위 방패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조만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6달 동안 논의를 이어온 준비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출범한 고준위 방패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 공론화위원회를 위해 기본 틀을 논의해왔습니다. 원래 넉 달이던 활동 기간이 2달 늘어나면서 오는 12일 활동이 끝나는데 이날 마지막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이달 말까지 정책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은 11월 말에 완전히 종료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지역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범위입니다. 원전 소재 지역 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20에서 30km 안에 주민들로 할 것인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창 등 인접지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임시 저장시설의 안전의 문제, 위험의 문제와 관련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해당되는 고창, 전북도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년 동안 활동해온 재검토 준비단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수능 시험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욕심을 내기보단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차분히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주 들어 도내 주요 대학들도 본격적인 입학 전형을 시작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수험생들은 시간의 중압감을 견디며 마지막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새로운 내용에 욕심을 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손때 묻은 교재로 눈에 익은 내용을 되새기며 실전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력해야 합니다. 수능 시간표대로 문제를 풀어보고 연계율이 높은 EBS 교재를 활용해 반복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간표로 지금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 패턴을 그렇게 맞춰야 수능 당일날 좀 긴장도 완화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생활 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수능일에 맞춰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난주 전주대의 수시 1차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4년제 대학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입학 전형에 들어갑니다. 전북대가 7일, 원광대와 군산대가 16일에 수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우석대는 8일에 가장 먼저 수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각 대학들은 수능 이후 면접과 실기 전형을 실시하고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다음 달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고창군이 탁구 전용 체육관을 만듭니다. 남원시는 내년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생활 축구장과 야구장 주변에 20억 원을 들여 탁구 전용 체육관을 만듭니다. 고창군은 이를 위해 국가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언제라도 편하게 탁구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한반도 저수도 고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내년 3월에 10억 원어치의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이를 위해 음식점과 마트, 시장과 학원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는 데 있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부안군에 배정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7,643톤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었습니다. 군산 도시가스가 예술공연 유치를 후원하기로 군산시와 협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오페라단이 오는 10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토스카를 무료로 공연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을 놓고 조배숙 의원과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이를 태양광 중심지로 선포한 것은 실망스럽고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사업 예정지는 공항 소음으로 투자 선호도가 낮은 곳이라며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새만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개발공사 설립과 개발청 이전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 방출을 검토하기로 하자 민주평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비축미 5만 톤의 방출을 검토하기로 해 몇 해 만에 회복세로 돌아선 쌀값이 다시 하락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농림부가 반농 정책의 천병임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비축미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80kg들이 한 포대에 18만 8천 원 선인 쌀 목표 가격을 24만 5천 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를 신청할 사업들을 이번 주까지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예타 면제 신청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한두 가지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까지 시도의 신청을 받은 뒤 예타 면제 사업을 연말 안에 확정해 내년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9일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5조 6,300억 원과 특별 회계 5,900억 원, 그리고 기금 8,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조 55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1%가 늘어난 것으로 전라북도 예산이 7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배출 시설의 밀폐화 등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140억 원을 들여 가축분유 자원화 시설 14곳을 밀폐화하고 악취를 줄여주는 용액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121곳에도 악취 저감 분무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사 매입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와 지방의원을 겸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도의회 오평근 의원이 사립유치원 대표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알림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평근 도의원은 지난 2009년 문을 열어 현재 23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오 의원 부인은 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오 의원이 유치원은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낮 기온은 전주 19도, 익산 18도 등 17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는 강한 바람과 함께 아침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